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연봉이 억대라고, 대기업 부장까지 갔다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고 그 인생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울자가 하나 붙들고 버티는 삶보다 매달 QLD TQQQ를 내 편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왜 더 중요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안정적인 줄 알았던 인생이 어느 날 한순간에 흔들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서울에 아파트 있으면 됐다. 대기업 다니면 됐다. 월급 잘 나오면 됐다. 퇴직금만 잘 챙기면 됐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어도 불안합니다. 오히려 더 불안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내 자존심이 되어버렸고, 회사 명함이 내 정체성이 되어버렸고,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내 존재의 이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중 하나만 흔들려도 사람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중산층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자산이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소득이 있다고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명함이 있다고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 자가가 있어도 내 삶의 엔진이 회사 하나에만 묶여 있으면 그건 안정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그리고 의존은 끊기는 순간 공포로 바뀝니다. 드라마 속 김 부장이 왜 무너졌습니까? 성실했습니다. 명문대 나왔습니다. 대기업 들어갔습니다. 승진 누락 없이 버텼습니다. 강동에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아들도 잘 키웠습니다. 누가 봐도 부족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무너졌습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만도 아닙니다. 회사 밖에 자기 자신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ACT 부장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명함을 떼고 남는 자기 자신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돈이 줄어서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을 때 무너집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곳이 없어지고 나를 부장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내가 쌓아올린 관계가 회사 간판과 함께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통장 잔고보다 더 깊은 바닥을 봅니다. 나는 누구지? 이제 나는 뭘 하지? 나를 설명할 말이 없네. 이 공포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급한 사람은 반드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김 부장이 상가 사기에 당한 것도 결국 그 조급함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 천천히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현금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공부했어야 했습니다. 작은 실패를 감당하면서 새로운 판에 적응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퇴직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김 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남들에게 초라해 보이면 안 된다. 나는 퇴직하고도 멋지게 성공해야 한다. 이 마음이 사람을 망칩니다. 이건 드라마 속 한 사람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전문직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그렇고 병원 직원도 그렇고 유튜버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라고 믿는 순간 그 일이 흔들리면 나도 같이 흔들립니다. 내가 가진 집이 곧 나라고 믿는 순간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내 자존감도 같이 흔들립니다. 내가 버는 월급이 곧 나라고 믿는 순간 소득이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아파트 있는 중산층이 더 불안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이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할 게 많고 비교할 대상도 많고 내려오는 걸 견디기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남 가진 사람을 보면 작아지고 더 높은 직급을 보면 흔들리고 더 비싼 집을 보면 박탈감이 생깁니다. 이미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도 계속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회사를 떼고 나면 나는 누구입니까? 집값을 떼고 나면 나는 누구입니까? 명함을 떼고 나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막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막히는 사람일수록 외부의 껍데기를 더 세게 붙잡습니다. 집, 차, 연봉, 직급, 학벌, 지역, 타인의 시선. 그런데 그건 나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더 약하게 만드는 족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회사 밖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돌아가는 시스템. 내가 출근하지 않아도 잘하는 시스템. 내가 직급을 잃어도 계속 쌓이는 시스템. 저는 그 대표적인 도구가 QLD TQQQ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QLD TQQQ가 마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을 뒤집는 비밀무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서울 자가와 월급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또 하나의 축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내 노동과 회사 바깥에서 미국 기술 성장의 엔진에 올라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한국 사회 안에서 비교당합니다.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회사 다니냐, 집이 어디냐, 전세냐, 자가냐, 강남이냐 아니냐. 그런데 QLD TQQQ는 이런 질문과 조금 다른 게임을 하게 해줍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자산을 꾸준히 모을 것이냐의 문제로 시선을 바꿔줍니다. 내 체면이 아니라 내 시스템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상가 한 방으로 뒤집으려는 사람은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QLD TQQQ를 매달 모으는 사람은 결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 시간과 규칙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사고, 다음 달도 사고, 시장이 흔들려도 사고, 공포가 와도 사고, 버블이 와도 기준 지키고, 급락이 오면 더 공부하고, 그렇게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부자를 만드는 건 화려한 한 번이 아니라 지루한 반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루한 반복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느려 보이거든요. 서울 아파트는 눈에 보입니다. 명함도 눈에 보입니다. 차도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계좌 속에서 조용히 쌓이는 미국 성장 자산은 처음엔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조용한 축적이 인생을 바꿉니다. 월급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게 해주고, 퇴직이 와도 덜 무너지게 해주고,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스스로를 지탱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합니다. 집은 살 수 있습니다. 직장도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서울 자가와 대기업 월급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발판으로 회사 밖에 자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월급을 내일의 자유로 바꾸는 작업, 그걸 해야 합니다. 오늘의 노동을 미래의 현금 흐름과 자산 성장으로 번역하는 작업, 그걸 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QLD TQQQ가 더 위험한 것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변동성 큽니다. 무섭습니다. 급락 옵니다. 잠 못 이루는 날도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버리지가 위험한 게 아니라 준비 없이 덤비는 사람이 위험한 겁니다. 직장 하나만 믿고 사는 것도 위험합니다. 집 한 채에 자존감을 몰빵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퇴직금으로 공부도 안 된 상가에 들어가는 건 더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QLD TQQQ를 한다면 한 번에 인생 걸지 마셔야 합니다. 생활비와 비상자금 분리하셔야 합니다. 매수 기준 있어야 합니다. 하락을 견딜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체면 회복 수단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투자, 퇴직 후 한방 증명 투자, 손실 만회하려는 복수 투자, 이런 건 결국 망합니다. QLD TQQQ는 자존심의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의 도구여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분만 끝까지 갑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서울집도 있고 월급도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이 늦습니다. 위기는 늘 안정의 얼굴을 하고 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입니다. 회사가 날 지켜줄 거라고 믿고, 집값이 날 지켜줄 거라고 믿고, 퇴직금이 날 지켜줄 거라고 믿는 순간 사람은 준비를 멈춥니다. 준비를 멈춘 사람은 변화 앞에서 약합니다. 반대로 아직 괜찮을 때 준비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직장 있을 때 자산 시스템 만들고, 소득 있을 때 투자 습관 만들고, 체력이 있을 때 공부하고, 비교당하지 않을 나만의 판을 조금씩 넓혀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중에 퇴직이 와도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회사만으로 설명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는 집값만으로 평가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는 월급이 끊겨도 완전히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진짜 중산층의 기준은 서울 자가가 아닙니다. 진짜 중산층의 기준은 회사가 흔들려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집이 있느냐가 아니라 집 말고도 자산 엔진이 있느냐입니다. 월급이 많으냐가 아니라 월급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습관이 있느냐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아니라 명함 없이도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생각보다 불안한 중산층이 많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너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더 좋은 명함이 아닙니다. 더 센 체면도 아닙니다. 더 비싼 상가도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서울 자가가 있어도 불안할 수 있다. 대기업을 다녀도 무너질 수 있다.
퇴직금이 있어도 사기당할 수 있다. 나는 생각보다 내 정체성을 회사와 자산 가격에 많이 맡기고 있다. 이걸 인정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건 분명합니다.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떼서 매달 자산 엔진을 키우십시오. 남 보여주는 소비를 줄이십시오. 무리한 부동산 한방을 경계하십시오. 공부 없는 투자, 체면 회복 투자, 조급한 투자, 이런 걸 끊으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자산에 올라타십시오. 저는 그 상징이 QLD TQQQ라고 보는 겁니다. 기술의 성장, 미국 시장의 구조적 확장, 장기 우상향의 엔진, 거기에 내 노동의 일부를 꾸준히 꽂아 넣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 무섭습니다. 계좌 빨개지면 흔들립니다. 주변에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믿었던 삶도 사실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영원하지 않았고, 직급도 영원하지 않았고, 부동산도 영원히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이 더 덜 위험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가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결국 사람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시스템을 믿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강남에 못 살아도, 내가 임원이 아니어도, 내가 지금 당장 남들보다 초라해 보여도 나는 매달 내 자산을 키우고 있다. 나는 회사 밖에서도 살아남을 구조를 만들고 있다. 나는 남의 박수 대신 내 계좌의 성장과 내 규칙의 반복을 믿는다. 이 감각이 생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지진 않아도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서울 아파트가 당신을 은퇴 후까지 지켜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명함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은 잘 안 사라집니다. 공부는 남습니다. 시스템은 남습니다. 매달 모은 자산은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회사 없이도 다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남습니다. 그게 진짜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서울 자가를 목표로 살지 마시고 서울 자가가 있어도 안 흔들리는 사람을 목표로 사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목표로 살지 마시고 회사 밖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목표로 사셔야 합니다. 체면을 지키는 투자자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의 한가운데에 QLD TQQQ처럼 시간을 먹고 자라는 자산 시스템을 두셔야 합니다. 중산층의 착각은 지금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은 바뀝니다. 회사도 바뀌고, 시장도 바뀌고, 지위도 바뀌고, 건강도 바뀌고, 관계도 바뀝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을 것에 기대지 말고 변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 구조가 곧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있어야 집도 내 것이 되고, 직장도 내 도구가 되고, 돈도 나를 위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집의 노예가 되고, 명함의 노예가 되고, 체면의 노예가 됩니다. 서울에 아파트 있는 중산층이 불안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이 아직 완전히 자기 손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주도권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월급을 자산으로 바꾸고, 체면을 규칙으로 바꾸고, 불안을 공부로 바꾸고, 조급함을 반복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존중할 수 있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